안녕하십니까. 열분석기 세미나 발표를 하게 된 시험분석 지원팀 강영비입니다. 런치 세미나가 지금 보시면 생각보다 많이 진행이 되고 지금 많이 남지 않았어요. 지금 앞으로 보시면 한 3개 정도 남았는데 남은 런치 세미나도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자, 저는 오늘 TGA, DSC, 그리고 SDT 요 세 장비를 가지고 단일 열분석 접근의 한계와 보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글로 봐서는 단일 열분석 접근의 한계와 보완이라고 하면 바로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실 건데 뒤에 장표를 보시면 자, 하나의 데이터는 반쪽의 진실인가? 라고 적혀져 있죠. 지금 보시는 그래프 중에 왼쪽 그래프 보시면 TJ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TJ가 지금 열을 가해서 무게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아, 나는 지금 무게가 줄고 있으니까 타고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 안에 숨겨진 진실은 단순한 수분 증발일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DSC 데이터인데요. DSC 데이터 보시면, 어, 나는 지금 열을 흡수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녹고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안에 숨겨진 진실을 보시면 열 분해가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류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교차 분석 기반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로 제가 지금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열 분석기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열 분석기 3총사라고 해서 TGA, DSC, SDT 이렇게 세 종류의 장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TJ 장비는 열분석기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거론되는 장비로서 무게 변화를 측정하는 장비고요. DSC 장비는 열의 흐름을 분석하는 장비, 그리고 SDT는 동시 분석하는 장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TJ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TJ 장비는 시료에 열을 가해서 무게가 변하는 것을 관찰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분해, 증발, 환원, 탈착 등의 이유로 인해서 무게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요. 산화, 흡착 등의 이유로 인해서 무게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TGA 시료를 분석할 때 샘플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샘플은 사실 고체 파우더 상태일 때 가장 분석이 잘 되고요. 액체 시료의 경우에 최소 15mg 이상, 그리고 여유 있을 경우에는 30mg 이상 보내주시면 분석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서퍼나 할로겐이 포함되어 있는 포함되어 있는 시료, 그리고 전해액 시료, 다량의 용매 함유 샘플의 경우에는 미리 함량을 알려주시거나 분석 조건을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저에게 미리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루가 너무 가벼워서 날리는 시료의 경우에는 펠렛을 제작해서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이제 TJ 장비의 스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TJ 장비 같은 경우에는 상온에서부터 900도까지 온도를 올려가면서 측정할 수 있고요. 가스 분위기는 N2 질소 가스 분위기와 에어 분위기에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TGA를 분석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케미컬 컴포지션, 그리고 휘발성 물질의 함량 분석, 그리고 물질의 열적 안정성 평가, 열분의 온도 확인, 그리고 열 특성 평가로 정성 분석, 그리고 시료의 조성 분석과 분해 과정을 평가하는 데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TGA를 분석하게 될 때 샘플 펜을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하는데요. 보통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샘플 펜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백금, 그리고 세라믹, 그리고 알루미늄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백금 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백금 펜 같은 경우는 온도 1000도씨까지 고온에서도 사용 가능하고요. 액상, 고상 모두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범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펜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백금 펜을 사용하실 때 가장 주의해야 되는 시료는 1000도씨 이하에서 녹는 메탈 샘플입니다. 이렇게 1000도씨 이하에서 녹는 메탈 샘플의 경우 백금과 합금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그런 시료 같은 경우는 다른 펜을 이용해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라믹 펜은 알루미늄 펜이라고 하는데 1200도까지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고요. 액상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알루미늄 펜이 굉장히 포러스하거든요. 그래서 오염도 잘 되고 액상 시료 같은 경우는 아래로 흘러내릴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사용을 제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루미늄 펜 같은 경우는 온도가 600도까지 밖에 측정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알루미늄을 왜 사용을 하느냐? 이 알루미늄 펜 같은 경우는 휘발 샘플에 적용을 해서 일회용으로 밀봉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샘플의 특성에 맞게끔 펜을 종류별로 구입을 하고 있으면 좋지만 구입을 못 하신 경우에는 저희한테 의뢰로 샘플을 맡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TJ로 분석한 결과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쪽에 왼쪽에 보이시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의약품 첨가제로 사용되는 락토스 일수화물을 가열하면서 이 결정 내에 수분이 제거되는 온도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보시면 온도가 137.41도씨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칼슘 베이스의 컴파운드로 어떤 물질이 어떤 온도에서 분해가 되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DSC 장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DSC 장비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이 두 군데가 있어요. 레퍼런스 펜을 놓는 플랫폼, 그리고 샘플을 놓는 플랫폼. 그래서 레퍼런스 펜과 샘플 펜 그 사이에서 생기는 열 흐름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SC 장비 역시 샘플은 고체 파우더 형태가 가장 좋지만 액상도 측정 가능합니다. 대신에 TGA를 미리 분석하셔서 무게 변화가 3% 이내로 발생하는 온도까지 측정이 가능하니 샘플이 변하지 않는 온도를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특징적인 거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TJ는 상온에서부터 고온까지 온도를 높이면서 측정하는 장비였다면 DSC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80도씨부터 400도씨까지 히팅과 쿨링을 반복하면서 측정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통해서 유리전이 온도, 결정화 시간 및 온도, 그리고 융합과 반응열 계산, 비열, 큐어링 확인, 반응 동력학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유리전이 온도랑 멜팅 온도를 분석한 사례인데요.
힙플로우 보시면 아주 미세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고 엄청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아주 조그맣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요 부분이 유리전이 온도이고 크게 차이 나는 요 부분이 발열 피크, 멜팅 온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SDT 장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SDT 장비 같은 경우는 지금 장비명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DSC랑 TGA를 섞어 놓은 장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TGA에 열을 가해서 무게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 그리고 DSC에서 열 흐름을 알아보는 것, 요 두 가지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장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온도가 1200도씨까지 높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TGA가 900도씨까지 측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온도를 조금 더, 나는 무게 변화만 보더라도 온도를 조금 더 높게 보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SDT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주요 분석 목적은 TGA랑 DSC를 함께 보는 게 목적인데요. 이걸 통해서 열적 특성 평가, 물질의 열적 거동 평가, 발열량이나 흡열량 측정할 수 있고요. 열적으로 얼마나 안정한지, 그리고 물질이 상변화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옆에 보이시는 그래프 보시면 TGA 그래프가 보라색이고요. DSC 그래프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온도에 보시면 무게가 앞쪽에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이 한 군데, 앞쪽에 한 군데, 뒤쪽에 한 군데 이렇게 두 가지로 무게 변화가 생기는데 그때의 힙플로우를 같이 확인하게 되면 얘는 지금 앞쪽에서는 수분이 제거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뒤쪽에서는 멜팅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보시면 무게 변화는 전혀 없는데 플로우 변화만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구간을 이제 페이즈가 상위 변하는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TGA 데이터, DSC 데이터를 함께 볼 수 있는 SDT 장비가 큰 장점이 되는 시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열 분석기 장비로 찍은 데이터는 어떤 게 있을까?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제목이 너무 자극적인데요. 다닐 피크가 만드는 치명적인 오판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지금 힙플로우니까 DSC 결과예요. DSC 결과 보시면 아래로 향하는 뚜렷한 피크가 생겼어요. 그러면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얘는 멜팅 포인트구나. 얘 녹고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샘플을 여기서 녹았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SDT로 같이 분석을 했다. 그래서 TJ 결과를 같이 봤다 하시면 그 온도에서 무게 감소가 같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멜팅되고 있는 게 아니라 분해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TGA랑 DSC가 같이 분석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진실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무게 변화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상온에서부터 500도가 넘는 온도까지 온도를 높이는 동안에 이 시료는 열적으로 굉장히 완벽하게 안정적이고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SDT로 만약에 힙플로우를 같이 봤다 하시면 특정 온도에서 힙플로우가 변하는 지점이 생깁니다. 무게 변화는 생기지 않았지만 열적 흐름 변화는 생겼어요. 이 무게 변화가 전혀 없어도 물질의 속성은 변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유리전이 온도 구간이면서 이렇게 다차원 분석을 하지 않고서는 얘가
어떤 결과인지 미궁으로 빠지게 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러면 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 앞으로 나는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석의 기본 원칙인데요. 잘못된 시료를 넣으면 엉터리 데이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라도 부실한 시료 준비로 생성된 데이터는 분석적 가치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열 분석기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을 보시면 샘플을 얇고 넓게 고르게 샘플링 한 거랑 뭉쳐서 벌크하게 샘플링 한 거랑 열이 샘플에 고르게 전달되는 온도가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샘플은 최대한 바닥에 밀착시켜서 내부 온도 편차를 없애시고요. 열 전달 효율을 극대화해서 분석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펜의 오염이 곧 데이터의 노이즈입니다. 그래서 펜을 굉장히 클린하게 관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무게 변화와 에너지 변화는 반드시 서로를 증명해야 하며 피크 하나, 데이터선 하나에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무게와 열량의 동시 추적이 입체적인 진실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류 없는 열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요 세 가지만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입체적으로 관찰하라. 단편적인 데이터에 속지 마세요. 무게랑 열량 변화를 항상 동시에 추적해야 합니다. 이때 꼭 SDT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각각 장비를 찍어서 교차적으로 확인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띵크 디바이스 의심하고 교차 검증하라. 눈에 보이는 단일 픽 하나로 섣불리 결론을 내리는 오를 범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량과 평탄도의 미학. 최고의 데이터는 오염 없는 펜, 그리고 그 펜의 바닥에 얇고 균일하게 밀착된 최정량의 시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샘플 간의 비교를 하실 때는 그 샘플의 무게를 맞춰서 분석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해석하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이것으로 열분석기에 대해서 세미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끝나고 따로 앞으로 나와서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런치 세미나 저희 QR코드 설문조사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